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14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르 꼬르비제의 피르미니 문화회관을 다뤄보겠습니다. 여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는 피르미니 문화회관이 꼬르비제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는데 이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꼬르비제가 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될 시기에 꼬르비제는 은퇴를 했고 병마랑 싸우고 있었으며 이 건물이 완공된 해에 천국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사실 피르미니의 생트 피에르를 보러 간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표를 여기에서 끊고 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꼬르비제의 건물이라고 해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피르미니 문화회관의 존재는 알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꼬르비제의 작품이니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고스트 스프 속 천사의 깃털처럼 건축 천사가 된 꼬르비제의 깃털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은 라뚜레트 수도원과 같은 날짜에 답사를 했습니다. 점심도 건너뛰고 바로 라뚜레트 수도원에서 출발하여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라뚜레트 수도원을 답사를 가시면 피르미니 문화회관이랑 생트 피에르를 꼭 답사 일정에 집어넣으세요. 피르미니 문화회관 주변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 피르미니 문화회관이 있고 이쪽 운동장 건너편 서측에 바로 생트 피에르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져서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가 있습니다.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는 피르미니 문화회관에서도 생트 피에르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여기에 유니테 다비타시옹이 있냐고요? 이 건물은 꼬르비제 사후에 그의 제자인 안드레 보켄스키가 대신 설계하여 완성한 건물입니다. 이쪽은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뒤쪽입니다. 얼핏 보면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중간에 있는 브리지 솔레 이유가 없습니다. 브리지 솔레 이유가 중간에 없을 뿐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의 내부 복도입니다. 좀 비슷하게 보여도 여기는 무인 택배함이 없네요. 그리고 너무 좀 밝은 거 아닌가요? 이 내부는 왠지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후의 커뮤니티층의 느낌이 나네요. 하지만 외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최상층이더라고요. 복도창은 롱샹 성당을 흉내낸 것 같은데 많이 아쉽죠. 아까 전 복도층에 연장된 공간처럼 보이네요. 이 한심한 공간감은 뭔가요? 이 공간의 창은 라뚜레트 수도원의 중정 내부 복도창의 패턴을 사용한 것 같죠? 에휴, 이게 뭐죠?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의 옥상 공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의 유니트 세대입니다. 여기도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 이유와 같이 메조넷, 즉 복층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상층 벽면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도 유니테 다비타시옹 마르세유와 유사하고 벽의 조각들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근데 유니테 다비타시옹은 내부 대부분이 노출 콘크리트나 그냥 콘크리트 블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 피르미니는 내부 마감을 보니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페인트 칠을 칠해서 그냥 평범한 건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꼬르비제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르미니 문화회관을 뜯어보겠습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은 여기에 있고 주차는 여기다 했습니다.
차는 라뚜레트 수도원을 답사했을 때 빌렸던 오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유일하게 꼬르비즈의 제자인 안드레 보켄스키의 이름을 딴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피르미니 문화회관의 주차장입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과 생트 피에르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 굳이 예약하실 필요 없고, 여기를 오실 거면 오픈 시간과 관람 가능한 요일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피르미니 문화회관 외부부터 볼게요. 이렇게 서론이 긴 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솔직히 피르미니 문화회관은 꼬르비즈의 작품이라고는 하기에 너무 어설퍼서요. 분명히 꼬르비즈의 건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생애 마지막에 꼬르비즈의 몸이 힘들었는지 뭔가 2% 부족해 보이네요. 이 남측 인면 보세요. 마음에 정말 들지 않습니다. 마치 대학교 2학년생 작품 같지 않나요? 그래도 꼬르비즈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낙수대는 여기에 보이네요. 이쪽이 피르미니 문화회관 동측 인면입니다. 좀 뒤로 물러나서 동측 인면을 찍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 찍었습니다. 북측 인면도 안 찍었는거려. 라뚜레트 수도원을 오전에 보고 왔는데 이 건물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쪽이 입구입니다. 정말 열받은 것은 생트 피에르를 보려면 입장권을 여기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라뚜레트 수도원의 내부 중정복도창을 사용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하지만 꼬르비제도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좀 인간적인 건가요? 북측 인면은 남측 인면이랑 똑같겠다 싶어서 스킵했고, 여기가 서측 인면입니다. 원래 이 장소가 채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지가 좀 정리가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측 인면 하부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쓰는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 내부 관람 동선에서 마지막 공간이 지하층 중앙홀입니다. 역시 라뚜레트 수도원 내부 중정창과 비슷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뭐가 좀 달라 보이죠? 이건 이 홀 내부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홀에서 나오면 이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꼬르비제가 설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인상 깊은 계단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피르미니 문화회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꼬르비제의 작품 중에서 이 건물만큼 긴장감이 안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동측 입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반대쪽으로 가서 저 램프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 동선은 좀 불편했습니다. 램프를 올라오면 바로 마주치게 되는 입구 앞 홀의 모습입니다.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를 나누지 말고 전체를 유리창으로 하든지 아니면 피르미니 문화회관에서 주로 사용한 라뚜레트 수도원 내부 중정창 패턴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좀 어정쩡해 보이죠? 뒤돌아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사실 꼬르비제가 유리를 분할할 때 유리를 프레임으로 하지 않고 투명 실리콘으로 접합하는 디테일을 보인 적이 없기에 좀 맘에 걸립니다. 아마 이 유리창은 나중에 설치된 게 아닐까요? 꼬르비제라면 여기에 유리창을 설치 안 했을 겁니다. 오른쪽이 피르미니 문화회관의 입구입니다. 이렇게 방풍실이 되어 있는데 입구홀까지 유리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입구문 손잡이 디자인은 꼬르비제스럽네요. 입구로 들어가면 지금 화살표가 나타난 지점에서 관람 티켓을 팝니다. 그리고 티켓을 구매하면 먼저 이 방향으로 관람 동선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처음 관람 동선이 시작되는 남측 방향 복도입니다. 남측 방향 복도 끝에서 북측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좀 평범해 보이나요? 남측 방향 복도 양측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왼쪽의 사진은 외부창입니다.
얼핏 라토레트 수도원 내부 중정의 창이랑 비슷해 보이죠? 오른쪽 복도 내부 벽을 보면 역시 라토레트 수도원 내부에 있는 폭이 좁은 쪽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토레트 수도원의 디테일이 피르미니 문화회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남측 방향 복도에서 처음 관람할 수 있는 내부는 바로 이쪽의 계단 강의실입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 계단 강의실 입구입니다. 문 색깔을 원색으로 구분하는 꼬르비제 건축의 디자인 특성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단 강의실입니다. 80년대 대학의 전형적인 계단 강의실 정도. 감흥이 크게 생기지는 않네요. 계단 강의실 강단 쪽입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 등에 대한 설명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니 패스. 이제 꼬르비제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꼬르비제 전시장 입구입니다. 여기에 쪽문은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토레트 수도원 쪽문은 그냥 여닫이 문인데 피르미니 문화회관 쪽문은 가운데에서 회전하는 쪽문이네요. 아까 전 입구에 들어가시면 전시장이 나오는데 전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1전시장입니다. 여기 구조는 약간 계단 강의실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의자를 설치해야 하는 공간에 이렇게 꼬르비제에 대한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장을 한번 볼까요? 꼬르비제의 건축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끝내거나 그냥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페인트 마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천장 파넬로 마감했네요. 이제 제1전시장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사실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제1전시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대편을 보면 저렇게 회의실이 보입니다. 저 공간은 매력적이기는 한데요. 느낌상 약간 유니테 다비타시옹의 메존의 공간감이 이러지 않을까 싶네요. 제1전시장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쪽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 녹색 등의 원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생각 이상으로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으로 생트 피에르가 아주 잘 보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제2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나가서 복도 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제2전시장에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두 개나 있습니다. 서측 쪽으로 올라가는 곳은 이쪽입니다. 반대측 동측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입니다. 공간이 나름 다이나믹합니다. 제2전시장에 전시된 대지 모형인데 이곳이 피르미니 지역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저레이첼에게 꼭 알려주세요. 헤헤. 아래에 전시된 것은 모두 피르미니에 건설된 꼬르비제의 작품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관람하고 있는 피르미니 문화회관이고요. 이건 생트 피에르 성당입니다. 지금 전시된 사진은 생트 피에르 좌성 내부 모형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피르미니 문화회관에 붙어있는 대운동장이랑 안드레 보켄스키 수영장입니다. 은근슬쩍 안드레 보켄스키는 자신의 작품이 꼬르비제의 거신양 전시에 놓았습니다. 가만 보면 꼬르비제는 제자복은 없나 봅니다. 마에카와 구니오, 안드레 보켄스키 등 모든 꼬르비제의 제자들은 스승의 건축 세계를 뛰어넘기는커녕 제대로 재현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스승의 명성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네요. 천재 건축가는 정말 좋은 스승은 못 되나 봅니다. 이제 제2전시장 서측 방향 쪽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제1전시장이랑 같겠죠. 근데 계단 중간쯤에 전시된 것은 갑자기 프랭크 게리나 렌조 피아노 등과 같은 현대 건축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 건축들이 꼬르비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본데? 설마요?
이런 작품을 디자인하는 프랭크 게리가요? 에이, 그건 너무 같다. 건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쩝! 여기 또 제도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꼬르비제가 쓰던 제도판일까요? 저렇게 각도자가 달린 것을 썼을까요? 근데 옛날 사진 보니까 그냥 제도판을 쓰던데요. 글쎄요. 아참 꼬르비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조제 우브러리입니다. 이분이 정말 꼬르비제가 아꼈던 제자였나 봅니다. 이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유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고요. 헤헤. 제2전시장 서측 쪽 위쪽 공간을 올라가면 제1전시장과 똑같은 창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왔으니 다시 한번 생트 피에르를 바라볼까요? 사실 생트 피에르와 피르미니 문화회관 사이에 놓여있는 대운동장이 엄청 큽니다. 저기로 걸어서 가서 다시 피르미니 문화회관 주차장으로 돌아와 다음 행선지로 차로 대여섯 시간을 가야 하는 저에게는 너무 긴 거리죠. 제2전시장 서측에서 동측 쪽으로 돌아서 보았습니다. 동측 쪽 상부는 서측 쪽보다는 약간 낮게 위치하고 있네요. 제2전시장 동측 쪽 상부로 올라가서 서측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쪽 동측에서 열심히 사진 찍으시고 전시물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오전에 라뚜레트 수도원 답사 때 같이 그룹 투어했던 부부입니다. 두 분들도 건축 쪽 일을 하시는지 사진을 찍고 전시물을 보시는 게 전문가적인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에 안 걸리게 피해 주시더라고요. 앵글에 잡힌 사진은 이게 유일합니다. 이 위의 전시물은 관심 받기였습니다. 무엇이 전시되었는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피르미니 문화회관은 정말 실망이어서 그런지 전시물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1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2전시장을 나오면 남측 방향 복도 맨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빌라사보아 때 말씀드렸지만 멋진 건축을 답사하면 저도 모르게 제 흔적을 남기는 댕댕이 같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은 스킵. 아마 꼬르비제 건물에서 유일하게 제 유전자 흔적이 안 남은 작품이 이 피르미니 문화회관일 것입니다. 남측 방향 복도에서 반대로 돌아서 북측으로 올라가면 여기에는 복도 대신 대형 강의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강의실의 문은 꽤 특이하죠? 어쩌면 파르미니 남측 인면의 형태를 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대형 강의실 내부입니다. 네, 엄청 넓기는 합니다. 대형 강의실 북측 끝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뭐요? 양쪽 끝에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 이 대형 강의실을 지나서 더 가고 싶었지만 관람 동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갈 수 없네요. 이게 끝인가 했는데 여기 지상층에서 한층 더 내려갈 수 있네요.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중앙 계단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네요. 쩝! 중앙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지하층 중앙홀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콘도의 커뮤니티실인 줄 알았습니다. 벽 쪽에는 르꼬르비제를 무슨 관광 상품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벽에는 꼬르비제 안경이 크게 걸려있고 한쪽 구석에는 꼬르비제랑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포토월이 있네요. 이게 뭡니까? 물론 이 포토월에 머리를 넣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용모가 너무 흉하여 여기에 올려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대형 화로는 뭔가요? 여기서 바베큐 구워 먹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간의 용도를. 지하층 중앙홀의 서측 방향입니다. 그래도 창 쪽에 모듈러가 서 있는 게 좀 인상적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왜 모듈러 모형의 배꼽 부분에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요? 이 구멍을 들여다보라는 건가요? 그럼 구멍을 들여다보아야죠.
들여다보니 생트 피에르가 잘 보이는군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앞서 이 지하층 중앙홀에서 라토레트 수도원의 내부 중정 복도창과 피르미니 문화회관의 창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죠. 피르미니 창은 패턴은 라토레트 수도원의 창과 비슷하지만 디테일에 있어서 수직 창틀은 라토레트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노출 콘크리트를 하고 있지만 수평 창틀은 유리창 외부에 덧댄 금속 창틀입니다. 즉 모양만 바뀐 거지요. 물론 라토레트 수도원의 내부 중정 복도 창처럼 창틀을 모두 노출 콘크리트 창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꼬르비제의 건축이 지금도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꼬르비제가 천사로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자기 작품을 이렇게 만든 안드레 보켄스키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생트 피에르 성당이 남아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